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점검하고 와야 되겠는데요. 사실 오늘 양시장이 약간은 좀 무거운 듯한 모습이에요. 지금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0.2% 정도 소폭 올라와 있지만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올라오는 듯 하다가 지금은 소폭 마이너스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무게감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올라와도 올라오는 상승폭 자체가 약간은 좀 작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한 번에 다 몰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이번 주에 금리 인상 결정을 하죠. 과연 얼마나 올릴지. 그리고 미국은 2분기 GDP 발표 또한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내구재 주문이라든지 또는 주요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S&P 기업들의 상당수가 이번 주에 대규모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의 경우에는 시장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 거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일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은 거래소 시장은 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조금 약하다라고 느껴지는 건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즉, 이번에 발표되는 그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 지표들은 그동안 시장이 올라갔는데 좀 방해를 했던, 많이 이제 눌러왔던 그런 악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재들 대부분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된다는 거죠. 이번 주에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재료가 소멸되는 효과가 또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요, 어떻게 지표가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긍정적인 어떤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된다면 시장은 재료 소멸 효과로 오히려 시장이 뭐 전환점이라든지 변곡점 자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주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항상 예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잘 나올 거야. 또는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지레짐작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내리고 종목을 섣불리 매수하거나 또는 매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섣부른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에 따라서 반대의 경우가 나왔을 때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요, 좀 차분하게 움직임은 최소화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지 좀 잘 지켜보시면서 그 시장을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제가 풀어드릴 텐데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화 참여 방법은요, 02-3772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지금부터 받으니까요, 빨리빨리 전화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전화 통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거기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접속을 하시고 유튜브에서 이제 이데일리 TV를 검색을 하세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채팅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 채팅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이름과 그 다음에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도 빠짐없이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첫 번째 상담은 유튜브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이네요. 매수 가격은 22,700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이 5%. 계속 들고 가야 될지 진단을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또 회사가 또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대우조선해양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22,700원이신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매수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6월 달이라든지 뭐 7월 또는 뭐 최근 한 2, 3개월 그 안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비중은 5%를 담으셨다는 건 이 기업을 한 번에 매수해서 간다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으로 봤을 때 과연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가격이냐? 걱정해야 되는 가격은 매수해서 매수가까지 올라오기 좀 어려운 가격.
뭐 그런 가격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가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가 안 좋다, 안 좋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지금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 조선업종, 조선과 해운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수주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어떤 실적이 나오진 않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기대감은 있지만 실질적인 실적을 완벽하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좀 필요한데 그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의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횡보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해양은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그래서 반등 시에는 23,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를 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반등 시 23,000원 오면 그때 정리하세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3,000원 반등 시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매수 가격은 34,750원이고 비중이 10%. 되게 지지부진하네요. 좀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자, 한국가스공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업은 사실 우리가 공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업은 실적과는 사실은 크게 무관하게 일정 폭의 등락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지금 34,750원인 매수하셨다면 이 가격은 떨어졌을 때 매수하신 거라 지금 소폭 수익 중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교가 되는 걸 거예요, 아마. 지금 밑에서 반등 나오는 종목들을 보니까 좀 빠르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수익이 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런데 이 기업은 이제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 기업은 아니지만요. 그런 기업들보다는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에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가스공사는 반등의 속도가 지금은 느리지만 또 이 기업도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꽤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은 여기서 매수해서 현재 수익 중이시라면 굳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위쪽에서 4만 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팔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서 지금 빠르게 반등 나오는 종목들, 뭐 그 종목들은 그 종목들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또 다른 종목들은 그에 맞게 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릴 때는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안전하게 가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는 4만 원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LF네요. 매수 가격은 18,500원이고 비중이 60%.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자, 18,500원. 이게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있긴 한데 매수하고 나서부터 좀 떨어졌네요. 그리고 지금 비중을 보니까 60% 비중이 꽤 많아요. 자, LF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좀 힘들 수는 있어요. 또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올라왔지만 그동안 주가의 흐름이 좀 약간 답답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 기업이 더 올라가지 못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LF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최근에 주가가 하락이 있었고 여기서 회복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회복하는 속도 역시도 그렇게 느려 보이진 않습니다.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그래서 지금 적정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조금씩 이제 올라오면서 18,5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는요, 60% 비중이 많아서 약간의 걱정이 되시는 건데, 차라리 비중을 좀 줄여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말고 매수가 18,500원에 오면 말이죠. 그래서 18,500원 매수가 회복되면요, 그때는 비중을 절반 정도 줄여놓으시고, 나머지 한 30% 정도 비중을 가지고, 일단 2만 원 정도까지 끌고 가시죠. 그리고 2만 원 정도까지 온다면 사실은 이 기업은 주가는 2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2만 원까지 오면 그때 또 절반 줄이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물량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의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그리고 2만 원에서 절반 줄이시고 그리고 나머지 15%는 조금 더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 상담 진행해 봤고요. 이번엔 전화 상담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OCI를. OCI요? 네. 가격, 14만 원에, 14만 원, 20%
네. 혹시 지금 TV를 보고 계시면 TV 볼륨 좀 줄여주시겠어요? 네, 소리가 겹쳐가지고 좀 통화음이 좀 안 좋아요. 지금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들렸거든요. 그래서 들렸거든요. 지금은 괜찮네요. 네. 예, 제가 궁금한 건요. 네. 중국 정부가 폴리식품 가격 규제를 가할 것이라는 보도가 네. 영향을 미쳤다는데 네.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혹시 매수 가격하고 비중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 14만 6천 원에 샀어요. 14만 9천 원이요? 6천 원. 6천 원. 비중은요? 예. 20%요. 20%요. 아마도 뭐 최근에 사신 건 아니겠죠. 최근에 거의 최고점이니까. 그쵸? 최근 아니고요. 그쵸. 그 전에, 예. 일단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이제 결국은 문제는 중국이에요. 중국 공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잘 올라가다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OCI의 경우에는, 예전에 주가를 봤을 때 65만 7천 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먼 미래, 이제 과거죠. 그죠? 2011년도에. 그런데 그 당시에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도 결국 원인은 중국이었어요. 잘 되는 사업에서 항상 중국에서 욕심을 부리고 거기에서 이제 자국의 그 기업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뭐 이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또는 물량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 각국의 정부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그죠?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계속 육성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에서도 그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될 거고 과거에 주가가 하락했던 것처럼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지금 계속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OCI가 과연 지금 매수한 가격보다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매수가하고의 지금 가격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에서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게 아니고요. 일단은 좀 악재적인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서 소멸 재료가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어 라고 하면 주가가 또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OCI는 차라리 주가가 더 많이 빠지게 된다면 거기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추고 그리고 올라오면 파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고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올라오게 된다면 올라오는 데까지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안 걸릴 것 같고요. 그러면 그냥 매수가 올라왔을 때 파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더 떨어진다면 주가가 만약에 9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9만 원 아래로 만약에 떨어졌을 때 그때는 한 10% 정도만 더 채우시면 30% 정도 비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추가 매수하면 단가도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회복을 하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네. 예. 이게 조금 오르면 네. 하나 솔루션이 조금 더 나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옮기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런 거에 뭐 왔다 갔다 흔들릴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이거 팔고 나서 그거에서 수익을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략들을 짜서 잘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종목에 대한 매수는.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아이오 김현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0%에다가 네. 3,600원에 샀어요. 40%에 3,600원이요? 네, 3,600원에 40%를 사셨어요. 네. 매수는 오래 하신 건가요? 뭐 4월, 3월? 한참 됐어요. 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더 비싸게 사갖고 조금씩 못 타갖고 아, 그래도 그렇게 내려왔어요. 추가 매수를 하셨어요. 네. 이거. 근데 왜 이 기업을 매수를 처음에 하셨을 때는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셔서 하신 거예요? 그냥 보니까 잘 올라가고 잘 내려가고 그래서 샀어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네. 잘 올라가서 지금 잘 내려갔네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아이비 김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그 학원이죠, 학원. 네. 네. 학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지금 이제 그 김영학원이라는 그 학원은 예전에 편입 그 학원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했던 학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교육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네. 기업이 지금 보니까 실적이 뭐 굉장히 소름 끼치게 좋은 실적이 아니거든요. 2019년도와 2020년도, 2021년도로 봤을 때, 네.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실적이 굉장히 막 진짜 소름 끼치게 막 좋아지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주가가 네. 올라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테마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테마. 네. 어. 네. 테마주의 경우에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요. 그래 떨어질 때 많이 떨어져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언제 올라갈지는 몰라요. 네. 그런 위험 부담이 있어요. 지금 비중도 40% 비중은 굉장히 많은 돈을 쓰신 거잖아요. 네. 이러고 있다가 이 기업 내가 매수한 것까지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그냥 걱정이에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 매수할 때부터 우리는 좀 안전한 기업을 사셔야 돼요. 이 기업을 사셨다는 건 급등 올라가면 수익 많이 나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신 건데 이런 욕심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식에서는. 지금은 김영의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또 살짝 움직이는 게 이게 교육주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2021년도에도 사실 그거예요. 그 코로나. 네. 코로나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다. 우리가 그 학원 이제 회사도 잘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네.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고 집에서 교육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이 또 많이 또 커질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제가 볼 땐 좀 아쉬운 건 3,000원 정도의 회복력은 조금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반등 시. 네. 근데 그 이상 다시 네. 올라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불투명해요. 그래서 네. 일단 3,000원 정도 올라오면요. 그때 이 방송에 다시 연락을 주셔서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 3,000원 올까요? 3,000원까지 그저께 2,900원까지 왔는데 병원에 가니라고 못 팔았어요. 그때라도 팔라 그랬거든요. 그러세요? 그러면 3,000원 오면 그때 네. 파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네. 그때 3,000원 올라오면 파시면 되고 지금 이제 테마가 또 살짝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이번 반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거니까 올라왔을 때 네. 기회 이번에는 딱 잡아서 잘 파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모레퍼시픽이고요. 네. 21만 원에 10%입니다. 21만 원. 네. 22만 원. 21만 원. 21만 원에 20%요? 네. 네. 걱정 많이 되시죠? 이거 좀 네. 오래됐는데 네. 코로나 전에 아마 산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국 관련이 되놓으니까 그거 뭐 악재고 뭐 같이 뭐 곤두바퀴를 쳤다가 좀 회복이 됐다가 코로나 전에 사셨어요? 예, 전에 직전에 산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비중이 몇 프로죠? 10%요. 7%요? 10%. 10%? 네, 10, 10%. 예. 그럼 수익이 많이 났다가 빠진 거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익을 조금 봤습니다. 보고 네. 또 괜찮은 것 같아서 자꾸 이제 비중을 조금 이제 빼고 조금 늘리고 그래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그래요? 중간에는 손 안 대고 계속 이래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29만 원이 넘어갔을 때도 수익이 났다가 지금 내려온 거라 좀 아쉽죠. 네. 왜냐면 그 전에 예전에 사셨으면 네. 지금 그래서 참 네. 어려워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아요. 근데 떨어지면은 또 그때 그 팔 거리라는 후회를 하기 때문에 네. 그 가격에 오면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또 못 팔고 있다가 나중에 되면 또 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중국 관련이 돼가지고 푹 빠졌을 때 걱정이 돼서 대표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라 하더라고. 근데 네. 그 뒤로 안 올라가고 지금까지 있네요.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제 코로나는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2021년도나 2020년도처럼 굉장히 걱정스러운 단계는 아니거든요. 네. 이미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고 있잖아요. 같이 가고 있죠. 그죠? 위드 코로나.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걱정됐던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사실 화장품이라는 그 업종 자체가
중국 쪽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네, 그렇죠? 그렇네요. 보니까. 그리고 해외 여행, 여행객에 대한 수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면세점에서 판매가 좀 많이 되고 하니까. 그런데 특히나 이게 이제 중국 또 과거엔 또 일본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코로나 때문에 좀 심각하죠. 네. 그리고 중국이 자꾸 봉쇄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갈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이제 뭐 올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주가라는 건 그래요. 지금 이제 당장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다 못 올라갔죠. 그러면 지금 못 올라간 부분은 나중에 또 채워주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늦게 예상보다 좀 늦게 시간이 좀 늦춰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저는 만약에 이제 지금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조금 더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 조금 해서 평균 단가 낮추고 빠져나오는 방법은 조금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만큼 주가가 가지고 단가가 찾아 나올까요? 네,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게 사실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네, 그러면은 그 단가가 추매하는 시기가 조금 더 기다렸다 할까요? 지금 현재 해도 됩니까? 저는 이번 주 좀 지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번 주 네, 지나고 이번 주 지나고 주쯤에. 다음 주 정도 생각을 하시고 네. 그때쯤에 다음 주쯤? 네, 네. 그때도 분할로 나눠서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지나서 그러면 이거 10%를 했는데 10%까지 주매를 해가지고 네, 빠져나오는. 괜찮아요. 네. 그 빠져나올 시기는 뭐 좀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일찍 나올 수 있겠죠. 아, 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보통 그 목표가 얼마 정도 보면 됩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10% 추가 매수를 한 금액에 대해서는 네. 이제 하고 나서 단가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는 그 물량을 먼저 줄이고 나서 나머지 비중만 끌고 가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그 일단 수익을 좀 보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대충 목표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줄지 되겠어요? 일단 20만 원 잡고 가세요. 먼저. 20만 원. 근데 20만 원 네.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네.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추가 매수하고 나서 20만 원 정도 잡고 보자는 거죠. 20만 원. 네. 그 20만 원 지매가 20만 원에서 조금 더 목표 조금 더 높이 보고 기다려요. 그때 분위기 보고서 계속 이제 목표 주가는 새롭게 설정해 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네. LG 디스플레이를 네. 살 당시에 굉장히 OLED가 좋다고 전망이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네. 긴 행보를 하고 있어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희망이 있나 없나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2,000원에 50%요. 22,000원에 50%요? 예. 참. 그쵸. 그 당시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예. 이제 사람들마다, 전문가들마다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예.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마다도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그렇죠. 예. 제가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텐데, 저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의견을 드리지 않았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예. 그 당시에도 예.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물론 예. OLED가 앞으로 좋아질 건 맞아요. 좋아지는 예. 부분은 맞고 근데 LG 디스플레이라는 회사는 원래는 LCD가 거의 주력이었어요. 예. 그런데 LCD를 OLED 쪽으로 다 매출을 끌어당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OLED TV가 가격이 예.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도 실제로 LCD 예. TV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OLED TV는 예.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그 OLED 쪽에 대한 어떤 수주 소식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가전 수요까지 몰려서 주가가 올라갔던 건데 사실 그 당시에도 LG 디스플레이는 저는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좀 길게 내다본다면 지금 가격은 괜찮은 가격이에요. 올라갔을 때 있을까요? 올라갔을 때 가격은 좀 그렇지만 지금 떨어졌을 때 현재의 가격은 괜찮은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실적도 그래도 지금 LCD 업황도 굉장히 안 좋았다가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OLED 쪽도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추이기 때문에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만약에 난 지금 손실 보고 팔고 싶지 않아. 나는 기다렸다가 회복될 수 있다면 기다릴 거야. 라고 이런 관점이라면
기다리시면 예, 예. 돼요. 아, 희망이 와요? 네, 올라와서 이 매수 가격 그 이상 또 나중에 갈 수는 있어요. 예, 네. 너무 긴 행보를 해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갖고 멘토님한테 전화드렸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비중도 많잖아요. 예, 비중이 예. 만약에 작다 그러면 추가 매수 좀 해서 단가 낮추고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비중이 50%예요. 예, 예. 그러면 안 되죠? 네, 추가 매수 뭐 10% 해도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냥 가져가는 게 그렇죠. 맞는 거예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떨어져 있지만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저는 가져가는 예.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예, 목표 예. 주가는 어쨌든 예. 주가는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예, 그리고 예. 또 좋아지면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또 새로운 고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25,000원까지 그냥 진득하게 끌고 와서 수익 확실하게 내고 예. 나오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예. 흔들리지 예, 마시고요. 예. 예. 아시겠죠? 잘 알았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잠시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알찬 강연의 소식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강연회를 개최를 합니다. 참여 방법은 이제 유튜브에 접속하시고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검색하시면요. 실시간으로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주식을 공부할 때 책이라든지 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똑같은 내용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모두 개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개인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걸까요? 중요한 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제가 오늘 저녁 강연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보통 알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심도 있게 투자 팁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저녁 공개 방송을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 방송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방송입니다. 따라서 최종 투자 결정은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가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팜젠 사이언스고요. 매수 가격은 17,000원, 그리고 비중은 13%입니다. 추매를 또 하고 싶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자, 팜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00원 가격이면, 와,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으시군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 종목은 도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가격이네요. 그런데 이 기업은 처음부터 매수를 할 때부터가 좀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매수로 들어가신 거고요. 그리고 이 팜젠사이언스라는 회사는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들 생명과학, 그죠? 팜젠사이언스는 과거 그 이름 이제 기업의 이름이 우리들 제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제 일종의 정치와 연결돼서 또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종목을 좀 매수를 하면 사실 그 시기가 또 지나버리면 주가가 회복을 못하고 그냥 계속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양심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추가 매수를 했는데 거기서 매수가까지 회복되는 그 시기가 진짜 다음 대선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할 시기도 아니고 나중에 이 기업이 뭔가 테마에 연루돼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신호가 있다면 차라리 움직일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잘 빠져나오는 게
오히려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를 저는 권해드릴 수가 없고요. 이 기업은 일단은 좀 기다리셨다가 한번 시세가 나올 때, 즉 테마에 의해서 시세가 나오는 그 시점에 맞춰서 좀 잘 추가 매수한 다음에 잘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언제 또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나올 때를 잘 지켜보셨다가 그때 추가 매수해서 반등 시 잘 빠져나오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나인테크고요. 4,220원에 15% 비중이시네요. 나인테크. 자,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4,220원이면 지금 매수 가격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가격은 아니거든요. 자, 최근에 LG 쪽과 이슈가 좀 있었네요. 자,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자리 잡고 있는 거 알죠? 이 기업은요, 아직 시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거래 대금이 21억 정도고요. 거래량이 55만 주. 거래가 좀 말라가고 있네요. 이 기업은 한번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이때 당시에 거래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단기 거래죠. 단기 거래인데 거기서 나온 물량들, 떨어질 때 물량들이 아직 튀어나오진 않았어요. 즉 거래가 좀 잡혀 있다는 거예요. 매집이 좀 들어가 있다. 그리고 눌려있는 이 시점에 거래가 좀 줄었습니다. 다음 반등을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반등 시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좀 빨리 빠져나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없이 반등 시 매수 가격에서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케이카고요. 32,500원에 비중 25%. 손실이 너무 크시다. 라고 하셨고, 어찌해야 될까요? K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요. 이게 참 이제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죠. 케이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카 지금 보면요. 매수 가격이 32,000원인데, 그러면 지금 매수하고 나서부터도 계속 빠진 거네요. 주가가 제대로 올라온 적이 없고, 쭉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게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 2021년도에 골드만삭스 쪽에서 이제 매수 의견이 나왔고 그 당시에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왔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계속 좀 빠졌죠. 그런데 이 기업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장되고 나서 초기에 지금 주가가 반등 나왔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올라갔을 때 팔고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보면 이제 매수 시점 자체가 조금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 주가를 보니까 또 많이 빠져 있고, 아이고, 자, 지금으로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반등 나와야 그때 빠져나올 수 있고, 여기서는 저점이 2만 원 부근 언저리에서 저점이 좀 잡힐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2만 원 밑으로 좀 깨져 있잖아요. 18,000원, 17,000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좀 흐름이 잡히고 2만 원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 시점에서 탄력을 보고서 빠져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요. 지금 기다리셨다가 2만 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먼저 2만 5천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잡아보세요. 2만 5천 원까지 2만 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아마도 2만 5천 원 정도의 회복력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2만 5천 원 왔을 때 그때 힘이 좀 없다. 그러면 그때 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이번 손실을 좀 보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만 5천 원 왔는데 힘이 좀 있다. 그러면 조금씩 높여가시면서 최종적으로 3만 원 정도까지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 상담 마무리하고 이번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코롱입니다. 코오롱인데요.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68,460원에 15%입니다. 68,460원에 15%요. 네. 네네. 뭐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그때 사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떨어졌죠. 이게 참 바닥이라는 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네. 수익이 났었는데 네. 제가 그거를 매도를 못했습니다. 수익이 났었다고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되신 거네요? 네, 오래됐습니다. 수익이 아주 많이 났다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네네. 얼마나 아쉬워요, 이건. 그죠? 다 잡은 고기를 놓친 거잖아요. 네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강연회를 했을 때,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를 할 때, 좀 이런 분이 계셨었어요. 이제 어떤, 기억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어떤 주식을 이제 2만 원인가 그때 사신 거예요. 그런데, 사신 지가 거의 10년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주가를 보니까 10년 전에 주가가 2만 원에 샀는데 이 기업이 4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2만 원까지 빠진 거예요. 근데 4만 원 갔을 때는 안 팔았어요. 그리고 또 다시 이 기업이 5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다시 또 18,000원까지 빠진 거예요. 또 올라갔을 때도 안 팔았어요. 그러다가 계속 10년 동안 끌려왔는데 결국은 지금 가격은 손해예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그래요. 올라갈 때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가라는 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팔아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못 팔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욕심을 참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컨트롤을 해야지만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났으면 그때부터는 욕심을 부릴 게 아니라 내가 수익이 났으니까 조금씩이라도 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코어롱인더는 지금 매도할 자리는 아니고요. 다만 이번에 그 목표 주가는 과거에 수익 났던 그 자리까지 볼 수는 없어요. 목표 주가는 좀 낮게 보셔야 되고요. 저는 위쪽으로 8만 원 정도 자리를 목표 주가로 보고 가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8만 원네. 네, 8만 원이요. 근데 시간도 좀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비중을 조금 재매수하는 거는 단가도 좀 낮고 그러는 건 어떻겠습니까? 단가를 낮추는 건 좋지만 추가 매수하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비중은 네. 여기서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5% 정도 추가 매수를 더해서 20% 비중으로 가져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단가 이제 단가를 많이 낮추려면 또 많이 매수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5%만 매수하면 단가가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러면 네. 한 얼마 정도의 시세 매수를 하면 될까요? 많이 매수하시면 안 되고 5%만 매수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번 주는 지나고 다음 주쯤에 매수를 해보세요. 추가 매수는요. 네, 그렇게 해서 8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세요. 네네. 네, 이번에 올라오면 잘 파세요. 또 놓치지 마시고요.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삼성 SGS고요. 네, 19만 원이고요. 네. 25%요. 19만 원에 15%요? 25%. 25%요? 네네. 이 기업도 참 답답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 너무 답답해요. 그렇죠. 좀 무겁고. 원가까지는 오겠어요? 매수가까지. 매수가까지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이 항상 뭐 사람들이 네. 단기로만 보는 성향이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단기로 그냥 뭐 사고 팔고 해봐야 사실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극히 드물어요, 개인들은. 중요한 건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건 다반사예요. 근데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나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네. 본다면 삼성 SDS는 기다리면 물론 지금 시간은 좀 길어졌죠. 매수하고 나서. 하지만 투자하는 기간 조금 더 늘려본다면 원하는 만큼의 수익은 줄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네, 얼마 시간은 무제한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지금 25% 비중이잖아요. 네네. 5% 더 사셔도 괜찮아요. 아, 그래도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셔서 나중에 수익만 내고 네네.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5%더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거는 다음 주에 사세요. 다음 주에. 아, 네, 계속 다음 주 얘기하잖아요. 이번 주 앞에서 오프닝 네네. 때 말씀드렸죠. 이번 주는 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일정들이. 그거 지나고 네네네.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예.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한 5% 플러스 해가지고 네. 마냥 기다릴 수 있으니까는 네. 얼마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오면 사실 이거는 네. 뭐 얼마까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매수가가 19만 원이잖아요. 네. 수익 내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네, 20만 원 네, 정도 오면 또 그때 봐야죠.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21만 원. 또 더 올라갈 것 같은데 22만 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먼저 매수하셨던 19만 원을 먼저 목표 주가로 보세요.
거기 왔을 때 그때 그 다음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그 다음에 올리시면 돼요. 상황 그러면 봐서. 19만 원 올 때 다시 한번 문의드리면 되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그러면 전화 연결 전에 유튜브 상담 먼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유튜브 첫 번째 종목 상담을 진행할 텐데요. 지금 종목을 보기 전에 자, 지금 지수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 왜냐면 전화가 잠깐 끊겼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종합주가 지수가 고점이 조금 낮아졌어요. 0.06% 정도 고점인데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 자체가 조금 무거울 거라고. 무겁다고 해서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중요한 자리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면 시장은 그 이후로 좀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착안해서 매매는 조금은 밀어서 하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상담 SM코어입니다. 자, SM코어 매수 가격이 9,466원이고 비중이 30%네요. 오래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비중이 9,400원대. 진짜 오래됐네요. 9,460원. 위쪽으로도 지금 가격이 잘 안 보이는 가격이라 2021년도 최고점 아니면 2020년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런 기업들이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최근에 많이 이제 거래가 줄었거든요. 근래에 좀 많이 있었던 거래가 78,000주. 그리고 거래 대금도 굉장히 작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작은 종목은 매수할 때 걸러놓고 매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있어야 이렇게 고생을 안 하거든요. SM코어 역시도 기준치 미달인 종목이라 그런데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저는 이런 기업은 거래가 없는 기업은 단기에 잠깐 탁 치고 올릴 때 그럴 때 빠져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서 보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윗꼬리가 길잖아요. 이때 당시에 보면은 최고점 21%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종가가 5%였어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등을 딱 했을 때 그때 욕심 없이 탁 치고 빠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SM코어는 지금 보니까 7,500원 정도 부근 이 자리에서 계속 이제 트레이딩 물량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반등 나왔을 때 7,500원 딱 위쪽으로 올리면 그때 좀 잘 정리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아, 예.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병원 NC스야.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590원에 10%입니다. 10% 비중이시고 2,590원이요? 네. 언제 매수하신 건데요? 제가 조금 물려 있다가요. 네. 어저께 와서 오늘 네. 막 갑자기 올라오길래 일단 팔았는데 네. 다시 샀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팔았는데 왜? 상한가 갈 것 같아서. 아우, 그러면 안 되죠. 팔아놓고 또 다시. 내가 내 스스로를 그냥 던진 거예요, 지금 늪에. 그렇게 또 힘들게 했다가 또 속 시원하게 빠져나왔는데 또 샀어요. 팔았을 때는 이거보다 좀 낮은 가격에 사셨겠네요. 좀 싸게 팔고 다시 사신 거죠? 지금 가격보다. 아니에요? 비슷합니까? 그렇죠. 그래요? 자, 저번에. 조금 있더라고요. 네. 더 위에 샀어요. 그렇죠. 조급해서 그래요. 사람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팔았는데 또 상한가 들어가면 다음날 또 올라갈 것 같잖아요. 상한가로 딱 마감이 되면 다음날 또 갭으로 막 올라갈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팔고 나서도. 팔고 나서 그냥 보지 말아야 되는데 딱 최소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은 지금은 오늘 샀는데 오늘 팔 수는 없어요. 당연히 이거는 지켜봐야죠. 그래서 다음 날부터가 중요한데 지금은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아마 이제 그 시청자분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가 봐요. 매수한 물량들이 많아요. 지금 매도 나온 물량보다는 매수한 물량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흐름은 아직 끝나진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그냥 매수가 2,500원? 2,590원이 매수가니까 2,600원? 2,600원 정도 오면 그냥 파시죠. 2,600원 오면 그냥 파시죠. 또 팔았다 다시 사지 마시고요. 월봉이 낮던데 좀 더 낮춰도 되지 않나? 월봉이요? 지금 이 기업은 그냥 단타로만 치고 빠져야 돼요. 지금 물량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2,600원 올라오면 2,600원 올라오면 그냥 파세요. 미련 갖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오늘 네. 오긴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시세는 아직 살아 있어요. 다행히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네. 비덴트 17,700원에 11%. 17,700원에 11%요? 네네. 방송 잘 보고 계신 거 맞아요? 네. 근데 비덴트를 사셨어요? 아, 이거 산지 꽤 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보셨군요. 방송을. 그 전에 안 보시고. 왜냐면 저희 주식 챔피언 그 멘토님들은 특히나 비덴트라는 테마가 굉장히 좀 네네. 어렵고 굉장히 무섭고 위험해요. 테마가. 네, 맞아요. 결국 이 기업은 이제 가상화폐 테마잖아요. 가상화폐 거래소. 네네. 차라리 진짜 위험한, 난 진짜 고수익, 난 투기적으로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가상화폐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화끈하잖아요. 근데 애매하게 위험한데도 애매한 상승을 보이는 그런 종목을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거예요. 진짜 가상화폐 테마를 사려면 가상화폐 사는 게 오히려 화끈할 수 있어요. 화끈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위험하죠. 근데 이 종목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기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또. 이번에 재료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죠. 이게 가상화폐 이거 거래소 그 저-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판명된 게 아직은 없을걸요? 제가 어제도 뉴스를 봤는데 이제, 논의 중이긴 한데 결정하는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만약에 이거 매각 추진이 안 된다면 이번에 올라갔던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실명 매물 때문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냥 팔아야 될까요? 지금 아직은 그 논의 중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이왕이면 맞아요. 조금은 더 이 시세를 좀 느끼고 파시죠. 한 16,000원 정도? 네. 16,000원. 네, 그 정도 올라오면 그때 좀 빠르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 안전하게.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내리는 거는요? 추가 매수요? 제가 얘기했죠. 네네. 차라리 가상화폐 사시라고요. 그 위험하게 하실 거면. 아, 네, 네, 가상화폐는 좀 무섭죠, 사는 거. 제가 볼 때 네. 이것도 무서워요, 추가 매수 하는 거. 저 12월 달에 이거 수익을 좀 많이 봤거든요. 수익을 본 게 오히려 더 화근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수익을 쉽게 봤잖아요. 쉽게 또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 괜찮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고 들어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더 크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우리가 요행을 바라서도 안 되고요. 한 방을 바라서는 안 돼요. 주식은. 차근차근히 수익을 쌓아 나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방에 수익이 난 건 그 한 방에 다 잃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또 맞는 소리. 네. 그래서 비덴트는 잘 빠져나오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아쉽게도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도 힘내시고요. 그리고 오후장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